네, 안녕하세요. 예,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정고, 진명여고, 강서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통합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서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통합사회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에 따라서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미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건 어머님, 아버님들이시니까 들어보고서 아, 우리 아이 성향상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된 2028 수능부터는 통합사회를 모든 아이들이 필수로 보는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고2나 고3에 했던 과목으로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하게 고1 때 했던 과목을 고2를 건너뛰고 고3 때 수능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조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기한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이 수능이라는 것을 내신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지금 좀 관건인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거든요. 1에서 5까지가 통합사회 1이고 6에서 10까지가 통합사회 2단원인데요. 이렇게 원과목으로 봤을 때 윤리, 그리고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지리, 그리고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 이름 자체가 통합사회이다 보니까 단원마다 이렇게 여러 원과목의 요소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리만 잘한다고 요 단원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지리는 잘하지만 뭔가 윤리 부분을 좀 소홀했다라고 하면은 요 단원 전체에 조금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원과목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가 관건인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통합사회 교과서가 발표가 됐는데 교과서 내용을 이제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뭐 위에 아이들 첫째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통합사회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이제 올해까지 사용하는 교과서 같은 경우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냥 읽어만 보면 후루룩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저희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건 중학교 4학년 아니냐,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년부터 사용할 개정 교과서는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과목이구나, 이 정도는 돼야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만한 교과서지라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원과목, 선택 과목의 심화 논점을 활용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신 시험에서 수능 논점까지 출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이제 본문 내용에 지리에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윤리 내용인데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고 용어만 보셔도 쉽죠. 그래서 뭐 인간 중심주의의 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상가들, 생태 중심주의의 레오폴드 같은 사상가들 정도만 공부를 해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2015 개정 교과서,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에도 그냥 뭐 실제 사례 정도,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서 RR해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낼 것도 없고 아이들도 그냥 읽어만 보면 뭐 그 정도로 끝인 내용이니까 더 이상 뭐 어렵게 문제를 낼 거리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교과서를 보니까 인간 생태 중심주의 하면서 너네 동물 중심주의로 한번 해볼래? 생명 중심주의로 한번 해볼래? 라면서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레건,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현재 생활과 윤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거든요. 그러면 고1 통합사회 내신에 현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의 유형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낼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내신 시험이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과목, 선택과목 모든 영역에 대해서 깊으면서도 넓은 습득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리만 잘하고 경제만 잘하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대해서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 통사는 뭐 다른 당상이야, 통사는 무조건 점수 잘 나와, 이게 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리를 잘하면 경제를 좀 못할 수 있고요. 경제를 잘하면 또 지리를 조금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얕은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2, 고3 수준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단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고, 학생 스스로가 나는 좀 지리에 약해, 윤리에 약해, 문화에 약해라는 걸 좀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통합사에서 예시 문항도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뭐 지도가 나와 있고, 지도에다가 이렇게 문화와 기후, 지리 이런 내용들을 융합을 시키면서 선택지 자체가요, 이렇게 여러 영역의 내용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출제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역시 한 문제 안에서 뭐 지리, 문화, 윤리를 한꺼번에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수능에서 예시 문항을 이렇게 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에도 그렇게 문제 출제 자체를 녹여서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문제도 이제 예시 문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세계지리 수준의 이 기후 그래프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내용은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 기후 그래프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능에 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고1 이제 학교 내신 수업의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수업에서 녹여서 충분히 다뤄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신에서 심화 논점까지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뤄서 아이들 수능까지 잘 연결되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맞춰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합사회랑 한국사 과목의 단위수인데요. 단위수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 단위수가 국영수 통합과학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건 사실 뭐냐면, 우리 아이가 국영수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영수는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선행하는 과목이니까 조금 삐끗했을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합사회로 사실 메꾼다면 이제 내가 국영수에서 했던 실수를 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영수를 내가 조금 힘들어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그럼 10%까지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건 사실은 그럼 1등급에 못 들어간 학생을 과연 뽑고 싶을까? 라는 것도 또 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반드시 1등급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통합사회는 고1 때 내신만 하고 그냥 끝나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 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3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고1 입학하면서 만났던 이 과목을 3년을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내신으로만 끝난다면 뭐 아이들에 따라서 성향 따라서 중간 정도만 받아도 뭐 꼭 1등급이 마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거를 수능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내신 1등급 챙기면서 수능 대비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가 그 수능 대비가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내신 대비를 했을 때 뭐 수능 가서 뭐 점수로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심화 개념에 대한 대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이제 다뤄주실 내용일 텐데 내가 그걸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 고3 가서 그걸 다시 해야 돼요. 그 고1 통합사회는 그냥 적당히만 공부했다라고 하면 고3 가서 통합사회 내신 인강을 막 1강부터 막 다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신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뭐 심화 수업 정도 듣고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충분히 혼자 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통합사회 인강을 고3 가서 다시 들을 시간을 나는 국영수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3 가면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 챙겨서 내신 등급 따고 수능까지 가져가면서 고3 때 국영수 공부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 뭐 1타 3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통합사회 수업들은요 대체적으로 팀티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3분 정도가 들어가시면서 지리 전공 선생님이 지리 단원 수업하시고 윤리 전공 선생님이 윤리 수업하시고 경제 일반 사회 하신 분들이 경제 수업하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 이제 개정된 통합사회 교과서 자체가 이제 원과목 수준의 심화 논점을 반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그거를 또 이제 수능에 녹여낼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심화되게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현재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고3 수능 문제도 풀리고 하는데 이러한 경력이 앞으로는 더 짙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1 통합사회가 아니라 고2, 고3의 선택 과목 수준까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1 때는 자유학기제라 가지고 시험을 거의 안 봐가지고 제가 가끔씩 애들한테 얘들아 중1 때 사회 했잖아 이러면 에? 중1 때 사회를 했다고요? 막 이래요.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이제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1년에 시험을 3번밖에 치르지 않는데 교과서가 이제 한 권을 다 나가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단원만 선생님들이 골라서 나가시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4회 전체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돼 있다고 전제하고서 수업을 하시고 또 하나 문제가 생각보다 중1 사회랑 고1 통합사의 연계성이 높아요. 그래서 3년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과목을 이제 다시 또 끌고 와서 그걸 베이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이제 감안을 하고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그냥 거기 읽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략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이 커리큘럼이고요. 이제 11월 개강을 하면 뭐 이렇게 조금 평이한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번갈아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네, 교재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 이렇게 자체 교재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11월 개강반과 12월 개강반이 있고요. 혹시 한국사도 우리가 조금 걱정된다 하시면 한국사 정규반도 개강 예정이니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